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JGB, 일본 국채, 그거는 현재 요거를 봤을 때가 한 2019년 요때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했던 그 일본 국채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 국채를 누가 왜 매입하는가, 거기에서 있던 사례를 그대로 했습니다. 일본 국채의 금리는 마이너스 0.1%, JPL, 이거는 뭐냐면 리보 시장에서 그 일본 그 엔화를 빌리는데 3개월 빌리는데 내야 될 그 저거죠. 그 금리 마이너스 0.07. 이거는 빌리면 돈을 받네요, 오히려. 그다음에 UST, 이거는 뭐냐면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 수익률 0. 그다음에 뭐 다 여기 3개월입니다. USL, 이거 L이 그 뒤에 붙었으니까 리보죠. US 미국 달러를 유로 달러 시장인 그런 리보 시장에서 이 저 할 때 그 대출 받을 때 0.2% 이 정도 그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알파, 그 이게 마이너스면은, 음수면은 미국 투자자한테 유리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FX 해지 코스트, 이게 뭐냐면은 일본 투자자가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국채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미국 투자자가 일본의 국채, 해외에 다른 국채를 산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할 때, 이런 거래를 할 때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 환위험입니다. 즉 환율이 좋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움직이면 좋은데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히 민간 기관들은 이 환위험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하는 게 바로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FX 수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근데 예전에 알파가 0인 시절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들었는데, 지금 알파가 0보다 작은 그런 특이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한번 봅시다. 일단 엔화를 차입을 하죠. 그 일본 투자자로부터 엔화 이 외환 수합을 하니까, 외환이 엔화가 들어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엔화를 빌린다는 거예요. 엔화를 차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는 어떤 이자를 내는 거야? 그 JPL이라고 하는 라이브 시장에서의 라이브 금리를, 일본 라이브 엔화 라이브 금리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만큼 또 들어가요. 이게 바로 그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것만큼 좀 더 들어갑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지출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미국 이게 알파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미국한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은 뭐냐면 엔화를 받는 대신 미국 투자자는 달러를 줬죠. 달러는 또 뭐에 대한 준 달러는 그거에 대해서 이자는 뭘 받냐면은 라이브 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USL 요걸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쭉 정해주면은, 자, 해지 비용은 뭐가 되나요? 수입, 이 FX 수합을 하면서 생긴 모든 비용을 다 모으면 되겠죠. 그럼 비용이 뭐가 있냐면 지출한 거에서 들어오는 거 수입을 빼주면은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JPL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USL 빼기 US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수치들을 쭉 놓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37이라는 게 납니다. 비용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얘기 뭐냐면 미국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난다 이거죠. 0.37%만큼 수익이 난다. 자, 그 다음에 FX 수합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투자자는 또 뭐를 하나요? 엔화로 바꿨으니까 그 바꾼 엔화를 갖고서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하겠죠. 근데 일본 국채 매입을 하는데 일본 국채 JGB는 금리가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마이너스 0.1. 이거 뭐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총 순수익은 나의 전체 수입에서 전체 해지 비용을 뺀 게 되겠죠.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이게 당연히 순수익이겠죠. 그런데 수입이 즉 일본 국채에서 생기는 수입이 마이너스 0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구했죠. 해지 비용 마이너스 0.37을 빼니까 0.27이 된다. 네, 미국 요거를 봤을 때 미국의 3개월 국채 금리는 얼마였냐면 0.0이었어요. 근데 요 FX 해지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0.27이었어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미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바로 지난번 왜 일본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왜 미국 이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보면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알파라는 수압 베이시스가 생겨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이만 딱 보면은 미국의 3개월짜리 금리는 0%고 일본의 3개월짜리 JGB는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미국 그 투자자가 자기보다 작은 금리를 주는 일본 국채를 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알파라는 것 때문에 이게 확 바뀌어버렸죠, 사정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일본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대로 또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일단 해지 코스트는 정반대예요. 아까 마이너스 0.37이었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플러스 0.37이니까 해지 비용이 플러스니까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일본 사람들은 매입하는데 일본 투자자는 미국 국채를 했을 때 0이에요. UST 이제 그 3개월짜리가 0%니까 계산해 보면은 일본 투자자의 순수입은 마이너스 0.37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 3개월 국채 금리가 JGB가 마이너스 0.1이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일본 투자자들은 과연 바보인가? 네? 이런 거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 그냥 아쉬워도 자기네 국채 사면 되는데 이걸 하면은 국채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일본 국채를 샀으면은 마이너스 0.1% 물론 상당히 마음은 쓰리지만요. 그런데 이런 FX 수합의 결과 마이너스 0.37%가 됐어요. 더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일본 투자자는 과연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이런 거래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수합의 얘기입니다.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수합, 뭐 이제 말이 기니까요. 이거 한글로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CCBS, CC 베이시스 BS 이렇게 해서 CCBS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수합에서는 중요한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같은 FX 수합은 그냥 딱 한 번 해서 보통 3개월 단위로 이게 딱 하나의 거래가 딱 끝나는데요. CCBS에서는 장기 채권 매입하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롤업을 한다. 뭘로? FX 수합으로. 방금 전에 했던 요 3개월짜리로 계속 롤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년짜리다. 그러면 3개월이 8번 있으니까요. 8번을 계속 롤업, 그 FX 수합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 이 장기 채권 매입을 했던 거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서로 바꿨던 그 외환을 다시 원래 주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 시작하고 만기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서 아까 FX 수합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인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시작할 때 일본 투자자는 10엔을 미국 투자자한테 줘요.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는 그때 환율 계산해서 10 곱하기 S 달러를 일본 투자자한테 줍니다. 이건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만기 이 부분을 보면요. 미국 투자자는 10엔을 다시 돌려줘요. 그 다음에 일본 투자자는 10 곱하기 S 한 달러를 돌려줍니다. 자, 아까 여기에는 그 F가 들어갔었잖아요. 그 선도 환율이 들어갔죠. 이 경우는 이제 선도 환율은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요 S가 얼마냐, 그거를 갖고서 그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 S를 그대로 쓰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 F에 해당하는 서로 저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 누구도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얻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중간중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로써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은 어떻게 되냐? 처음 이제 3개월이 흘렀어요. 이렇게 3개월 후 3개월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이때는 이자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이자를 주고받나요? B는 미국인 투자자는 저걸 받았죠. 엔화를 받았죠. 그러면 엔화에 대해서 3개월치 라이보 엔화 3개월짜리 라이보 금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일본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한테 또 달러에 대한 3개월짜리 라이보 금리를 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라이보 금리는 오늘의 라이보 금리하고 3개월 후에 라이보 금리는 달라지겠죠. 그럼 또 그 다음 3개월에는 뭐 이 라이보 금리는 계속 이게 변동하는 거니까요.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거. 알파가 0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투자자 유리한 건데 0보다 작은 만큼의 B는 요 알파만큼의 그 유리하게 적게 주는 거죠. A한테. 그 다음에 여기는 쭉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게 계속 3개월마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기 때 마지막으로 이걸 줍니다. 여기 제가 이제 베타라고 썼는데요. 뭐 또 다른 베이시스라는 거죠. 이게 베이시스가 지금 베이시스랑 또 나중에 베이시스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만기 다시 원래대로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CCBS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스왑 이렇게 부릅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굵은 파란색, 빨간색은 엔화, 달러 요거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점선으로 나온 거는 이자의 흐름입니다. 엔화 이자는 파란색, 빨간색 점선 그거는 달러 이자.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게 어떻게 아까 봤을 때 FX 수합 아까 같은 사례에서는 미국 투자자만 유리하고 일본 투자자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근데 미국 투자자가 그런 거래를 했다는 거는 일본 투자자가 그런 거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투자자가 굉장히 나는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짜리 라이보 금리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FX 수합을 할 때 이게 3개월마다 계속 갱신을 하기 때문에 3개월짜리 라이보 금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달러 3개월짜리 라이보 금리 USL 이거는 일본 투자자가 지불하는 거예요. 달러를 받았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3개월마다 탁탁 또박또박 냅니다.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는 엔화를 받았으니까 엔화 3개월짜리 라이보를 또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자도 3개월마다 계속 또 그 일본 투자자한테 계속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굉장히 차이가 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본 투자자는 뭘 했냐면요. 이게 이제 뭐 10년짜리 계약이라고 보면요. CCBS 뭐 10년짜리 계약이라고 보면은 일본 투자자는 여기서 뭐를 했냐면요. 아까 같은 FX 스왑에서는 국채의 만기하고 그 라이버 금리 그거의 만기가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10년짜리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달한 달러로 일본 투자자는 그 받은 달러로 10년짜리 미국 국제 UST를 사는 거죠. 이건 일본 투자자한테 수입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미국 투자자는 굳이 10년짜리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3개월마다 계속 FX 스왑을 그냥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수입이 나겠죠. 그러면은 아까 같은 상황이라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질 수가 있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 똑같이 이제 베이시스 알파를 썼는데 알파 0보다 작은 거는 미국한테 유리하다. 이거는 이제 뭐 그동안에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알파가 0보다 작은 걸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은 10년짜리 채권이 더 추가가 되겠죠. 아까는 요것들이 없었는데 그냥 3개월짜리 채권들만 있었는데 3개월짜리 그다음에 라이브 금리랑 3개월짜리 채권만 있었는데 10년짜리 채권 금리도 이제 추가가 더 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 한 3월 초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재구성해 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미국 투자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3개월만 해요. 그래서 FX 해지 비용 요거 자체가 이제 제일 중요해져요. 그럼 미국 투자자가 이제 보니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지출한 게 있고 수입이 있어요. 그럼 비용은 지출해서 수입을 뺀 거예요. 그러면 JPL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해 보니까 최근에 이자율 오르고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봤을 때 보니까 우와 마이너스 1.65 마이너스니까 요 알파가 이게 그 전체 이제 해지 코스트인데 코스트가 마이너스 1.65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수익이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많이 나는 거죠.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면 이 미국 투자자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다음에 미국 투자자는 또 마찬가지로 엔화를 받았으면 엔화를 가지고서 일본 국채를 삽니다. 근데 뭘 사나요? 3개월짜리 사죠. 그러면 일본 국채 3개월이 마이너스 0.08이니까 이만큼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뭐 수입이 마이너스 0.08이니까 손실이죠. 그러면 순수익은 수입에서 해지 비용 그거 빼니까 마이너스 0.08 빼기 마이너스 1.65 하니까 1.57이에요. 이게 3개월 FX 해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에요. 그럼 미국 투자자가 만약에 이거를 미국 국채 3개월짜리에 투자를 했다. 그럼 현재 미국 국채 3개월이 얼마냐면 0.53이에요. 0.53보다 무려 1%, 1.02, 1.04%나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겠죠. 아까보다 미국 투자자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본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